네, 이어서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우리 동남권에 각 자치구의 여성주의 모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좀 모이는 거버넌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젠더 거버넌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에서 많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강남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민정 선생님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너무 물보라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기보다는 5명에서 3명 정도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젠더 거버넌스라는 것이 젠더도 되게 어려운 거고 거버넌스가 요새 그 유명한 협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젠더 거버넌스는 2012년인가 2013년부터 시작을 했던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여기 포함됩니다. 네, 그 교육을 하고 사전에 이제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행정이랑 만나서 이제 사업을 결정하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또 여성이라고 이름 짓는 것도 사실은 불편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하튼 전체 대상을, 그러니까 전체 사업을 아니면 예산을 이제 젠더적인 관점으로 이제 반영을 하고 정책적인 반영이나 이런 걸 하고자 하는 시도를 가지고 하는 활동이고요. 저희 너머물보라는 사실 뒤에도 설명할 테지만 활동가들이 각자 자기의 의미를 막 넣어서 만든 단체라서 이름이 진짜 모임답죠. 그래서 한강 너머에 강남구에서 성평등을 이뤄보자. 강남이라는 의미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2017년에 강남에서는 인투인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렇게 4가지 사업을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 전에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너머물보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예산 중에서도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과 사업은 다 돈으로 말합니다. 그 돈에 어디에 쓰이는지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성인지 예산이라고 이렇게 일부를 이렇게 묶어놓는 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여하튼 그것을 잘 지켜보고 내가 시민으로서 그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2017년에 강남에서는 인투인 연구소라는 것을 통해서 젠더 거버넌스 활동을 했었고, 저는 이제 밸류가든이라는 곳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2018년부터 강남구에 이제 이런 사업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활동가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행정과 조율해서 결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멘토와 함께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데 어떤 것을 반영하는 게 좋겠냐 이런 것을 멘토링 받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강남에 있는 냇물아 흘러흘러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역삼일동의 돌봄단이라고 해서 돌봄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돌봄을 서로 주고받죠. 그 중에 이제 되게 특이한 사건이었는데 이게 양성평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성인지 예산인 사업인데 50대 이상의 남성에게 단찬을 날려주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지 예산이지만 사업의 수혜자는 50대 남성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이렇게 4가지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 이때는 이제 사전 간담회를 강남구청에서 진행했던 사진을 넣었는데, 여기가 이제 두잉에서 진행했던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수성 교육을 진행했었고,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유독 서초에서 그 여자의 독서라는 팀이 저희에게 이제 그 서울시장이 돌아가실 때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그 전에 이제 엠번방 사건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힘이 없었을 때 말하지 못했던 아니면 당해도 기억에서 지워버렸던 아니면 왜곡했던
추행이나 성폭력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지금의 이제 이런 현상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지원을 받거나 하지 않으면 되게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랑 너머 물보라의 활동가들 이거 그림 많이 보셨죠? 네. 그러니까 저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아주 물리적인 똑같은 기회를 준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볼 수는 있게 해준 거죠. 근데 세 번째처럼 내가 여성으로 아니면 나답게 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하고 그것이 나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식을 그러니까 저희 활동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질문하고 함께 뭔가 바꿔나가서 결국 내가 혜택을 보도록 하는 그런 무언가를 해보자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이 너머 물보라라는 모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우리 모임에서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두잉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강남구 삼성동 청담역 바로 앞에 5번 출구, 6번 출구 사이에 있는 반지하 카페입니다. 저희는 페미니스트 네트워킹 그룹이고요. 저는 이사장 이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두잉의 시작은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였어요. 이제 2015년, 16년쯤에 새롭게 이제 청년 페미니스트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들에게 뭔가 학습하고 편안하게 쉬고 그리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한 50대 페미니스트가 이 청담역 앞에 이 반지하 카페를 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혼자서 운영하는 것이 너무나 벅차서 이제 그만둬야 하나? 너무 많이 지쳤다 싶었던 순간에 이 공간에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나눴던 페미니스트들이 아니다, 이 공간은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뜻을 모아서 2019년 초에 봄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잉은 이런 공간인데요. 첫 번째로 페미니즘 학당입니다. 뭔가를 배우고 워크숍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장소 대관을 통해서 좀 이왕에 페미니즘 행사를 하고 모임을 하는데 페미니즘 책이 엄청 많거든요. 저희가 1,500권 정도가 있는데 이 책이 많은 공간에서 좀 안전하게 누군가가 뭐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판단을 받거나 이런 위험 없이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로서 대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강남구의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카카오 맵에 두잉이라고 검색을 하면 도서관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교보문고 페미니즘 칸보다 페미니즘 도서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으로서 이제 독서 모임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카페를 리뉴얼하면서 비건 카페로 전면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의 모든 메뉴에 동물성 식재료가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여성 농민이 재배한 유기농 친환경 재료들로만 음식과 음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식 한 끼라는 유명한 채식 어플에 등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갤러리로서의 역할도 하는데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굿즈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페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올해 비가 진짜 오랫동안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려드리고 혹시 지나가다가 여기가 거기구나 싶으면은 저희가 만약에 문을 열었으면은 이제 와가지고 한번 아는 척 해주시고 이러면 저희는 또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행사들을,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사협 1주년 기념으로 메갈 마녀 파티라는 거를 열어서 이제 신승은님과 이반지아님의 어떤 토크쇼 공연을 즐기면서 술을 한잔 하면서 이렇게
좀 페미니스트들이 즐기는 시간들을 마련을 해봤고요. 그리고 올해와 내년도에 저희가 지원받은 사업인데 한국여성재단의 2020년 성평등 사회 조성 사업에서 이제 저희가 주된 목적이 페미니스트 네트워킹이기 때문에 네트워킹을 하는 사업을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요. 홍혜은 작가님을 섭외를 해서 젠더로 세상 읽기, 탈연애, 비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페미니즘 증문즉답, 질문하면 바로 답을 들려주시는 그런 행사를 기획을 해봤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두잉이 10월에 이제 좀 야심차게 시작을 했던 프로그램은 쉽게 배워서 유용하게 쓰는 페미니즘 지식 두잉 온인데요.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듣지는 못했지만 추적단 불꽃을 섭외를 해서 엠번방 추적기를 듣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폴리아모리 다자연애를 실천하고 계시는 홍승은님을 섭외해서 홍수님과 그 파트너님들과 함께 N개의 사랑법이라는 주제로 또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독서 모임들도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두잉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늘재는 보여드린 대로 도농상생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놓은 캐치프레이즈는 보시는 대로 저희는 협동조합 마늘재는 도시와 농촌의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잡고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역을 보면 2016년도에 협동조합 마늘재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시는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 부분은 있을 거예요. 저희가 혼밥 주제로 퍼스트 페이지에 가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쿠키 클래스도 했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또 소스를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해갖고 시판을 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이르러서는 맘마 레시피라고 지금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들어가면 뜨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맘마 레시피를 하고 있는 이터컴퍼니라는 회사와 MOU를 맺고 제품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셜 다이닝은 원래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어떤 분이 도대체 소셜 다이닝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라도 상관없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화하는 언어로 얘기하면 밥상 모임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 소셜 다이닝의 주제를 지역 농산물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하고 그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려드리자 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소셜 다이닝을 컨셉으로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셜 다이닝 1차를 2019년 5월에 이때는 완전 비건 식단으로 주제가 비건 식단이었었거든요. 심지어 그 먹은 김치조차도 젓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런 김치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게 요거입니다. 그리고 2차로는 2019년 9월에 했었는데 이때는 소셜 다이닝의 목표가 뭐였냐면 경북 영주의 농산물을 가져다가 사과와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사과와 인삼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걸 주제로 요리를 해서 같이 나누면서 지역 농산물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들어서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계획한 게 장 보러 가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직접 산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계획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핑계가 아닌 핑계,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되고 진행을 못했었는데 서초구에서 민민거버넌스 사업을 서초넷에서 따오면서 그중에 한 꼭지로 먹거리 의제에 들어가 소셜 다이닝을 한 번 더 하게 됐어요. 그때 했던 거는 서초구에 있는 강동에는 그게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강동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이 있거든요. 이 로컬푸드 매장을 서초구에서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평등을 이야기하고 여성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먹거리를 이야기하고 환경을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하게 빠지지 않는 게 로컬푸드 이야기인데 서초구에도 텃밭 농사를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잉여 농산물이 많아서 거둘 때 되면 막 주변에 나눠주고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이분들을 그렇게 생산되는 물건
그 제품이 아니죠. 생산되는 원물들을 모아다 같이 나누고 판매를 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아무리 그 친환경을 이야기하고 유기농을 이야기해도 제주도에 있는 유기농산물을 가지고 오는 거는 사실 환경적으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먹거리, 서초에서 텃밭밥상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소셜 다이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문하고 있는 이 그 맘마 레시피는 저희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사실 이런 먹거리, 좋은 먹거리에 대한 욕구는 다 있지만 아기를 키우고 특히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일일이 챙기기가 힘들어서 기존 이런 걸 사서 먹이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육아에 지친 엄마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니면은 나만을 위한 먹거리 이런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시작을 한 그룹인데 거기에 저희가 같이 정말 좋은 몸에 좋은 아이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마들에 대한 건강을 생각하는 먹거리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있어서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갈자갈이 되게 궁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름이 자갈자갈이 무슨 뜻이에요? 상상하시는 게 맞아요. 네. 돌들이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 각자의 소리도 내고 서로 뭉쳐서 한 소리를 내자 이런 의미로요. 신여성의 새로운 버전, 네, 신나는 여성으로 해서 저희가 이름을 지었어요. 저희가 모임은 너무 하고 싶은데 갈 곳이 없어서 저렇게 동네에 탁 트인 곳에서 마스크를 끼고 앉아서 그 저희 글쓰기 모임인데요. 같이 합평도 하고 그다음에 책도 읽고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는 되게 불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시절이 생각보다 되게 길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탄탄하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질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래도 어렵지만 계속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에 여성주의 단체가 없다는 것을 아쉬워한 6명이 시작을 했고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여성주의 목소리를 내는 활동과 그다음에 여성들의 지지 기반이 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림 그리는 동아리가 있고요. 그림 그리는 동아리는 되게 역사가 깊어서요. 활동을 동아리 중에서는 제일 오래 했고 그다음에 전시회도 8번이나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포스터 같은 거를 직접 저희가 만드는데요. 그다음에 한발더라고요. 운영진 포함 동아리 지기가 함께하는 책 모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 모임하고 지난번에 강동 소식지 그 자치구마다 발행되는 소식지 있잖아요. 그거를 살펴보고 개선안을 제안해서 사실 이거는 그 공부와 실천을 연결한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소식지가 굉장히 많이 변했던. 네. 그리고 사락사락이 요즘 이게 좀 글자가 깨져가지고 요즘 뜨는 모임인데요. 지구도 생각하고 본인도 생각하는 손으로 만들고 몸으로 느끼는 체험하는 모임인데요. 얼마 전에는 그 핸드폰 거치대를 바느질을 해서 납품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젠더 거버넌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이 되었는데요. 그 여성들이 정책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생각하기에 정책은 누구나 다 알아야 되고 그 한 해 경제 규모의 3분의 1이 정책에 쓰여지는데 그것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되게 큰 것을 놓친다고 생각하고 자치구에서부터 그런 활동에 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행정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끊임없이 하겠다 그리고 그 기록도 잘 남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2018년에는 자기방어 훈련을 했었는데요. 자기방어 훈련 해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들도 하고 양육자들도 하고 뭐 이렇게 성인도 하고 같이 해봤었는데 되게 반응도 좋고 저희가 하면서 그 이런 내밀한 얘기들을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 원래 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계속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생각해보면 사실
되게 힘들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저희만 그랬던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정책이 되게 우선순위를 나뉘었는데 그 우선순위에 우리가 포함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되게 열패감을 가지게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좋아했던 공모 사업이나 마을 축제, 상업문화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약간 침체된 분위기로 있었고요. 그래서 풀뿌리에 이런 제안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이렇게 배제되는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어떤 것이 중요한 일인지 경제활동 외에도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아까 책상 보여드렸잖아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경계가 필요하다. 그 경계를 계속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강요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럿이 함께하는 일에 준비가 필요한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마을에서 만나보면 그 소수자인 경우에는 그 목소리가 되게 묵살이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를 배제하지 않는 감수성에 대해서 서로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맞추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적 공간이 계속해서 허비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원래 평가회의를 다음 주에 할 계획인데 평가회의 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공간을 빌렸는데 오히려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하면 서로의 간격도 좀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평가회의를 내년으로 미룰 수도 없고 또 내년에는 내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적인 공간을 안전하게 더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돌봄을 한 사람에게 독박으로 씌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뿌리에서 같이 돌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초나비 마을넷인데 왜 마을로 안 하고 청년으로 왔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서초나비 마을넷에서 지역 활동가의 꿈을 가지고 그리고 좀 청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최대한 발휘를 하고자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마을 초점보다 이제 마을 공동체 내에서 청년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사실 뿌리가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과거에 한 2012년도쯤에 우리나라의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게 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공공 서비스 디자인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다가 디자이너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어서 그냥 기획자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더 다양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앞서 마늘을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 의성군이 그 지방 소멸 도시예요. 그래서 이 지방 소멸 도시를 이제 살리고자 했던 일들이나, 그리고 저도 이제 농업의 다원적 가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간 로컬 푸드 쪽보다는 이제 유차 산업지로서 이제 활동을 많이 했고, 저도 이제 양성평등 해가지고 이제 청년이 제안하는 그 성평등 해가지고 정책 제안 이런 프로그램도 했었고, 한 이런 활동을 제가 6년 동안 여기저기 하고 나서 보니 너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감성 공유가 이 마을에서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제 저희 엄마부터가 다 소초구 방배동에서 계속 살아왔어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지방 감성을 좀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그냥 딱 소초구에서 이제 발을 디딛고 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들어온 게 소초나비 마을넷입니다. 근데 이제 소초나비 마을넷에 막상 들어와 보니까 제가 지난 했던 일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소초구 내에서. 그래서 이제 소초마을 생태계 지원단도 하고 이제 양성평등 위한 양성평등기금도 돈을 저희가 지원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이 지원단 들어왔을 때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소초마을 생태계 지원단이라고. 근데 이제 구글에 검색이 그 당시에 2019년 중반이 넘어갈 때쯤이었는데 2014년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페이지가. 그래서 이거는 좀 소초 마을 공동체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거는 문제다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어요. 1년 사이 동안.
그래서 지금 소초마을 생태계 지원단을 검색을 하면은 홈페이지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좀 이렇게 굉장히 컨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50플러스에서 마을 기록 지원단을 이제 받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50플러스에서 그냥 보람 일자리 차원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이제 50대 이상의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마을 기록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서초구가 가진 마을 자원, 지역 자원을 좀 조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제 서초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서초구 60%는 자연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60% 되는 자원, 이제 막 양재천, 반포천, 우면산 이런 거를 이제 실제로 다 이게 이 선생님들이랑 같이 자원 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을을 알기 위해서는 지역을 알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애착심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제가 발간집까지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청년으로서 그러면은 이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청년과 연결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서초구 청년 네트워크 기반 확대로 이제 작년 9월 시작해가지고 올해 8월에 이제 종료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계기로 서초구에서 일하는 그 시민 단체 청년들도 많이 알게 됐고 이제 창업하는 청년 그리고 문화에서 하는 청년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청년 네트워크 전체방에 제가 알림이 역할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서초구청 홈페이지도 많이 가고 지역 일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홍보도 해주고 이제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앞에 청년이라는 단어도 붙지도 않고 우리 이웃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이거는 본인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청년 커뮤니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좀 마을 공동체는 배제가 되어 있어서 그걸 좀 연결시키고자 이제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 할 때도 제가 이제 청년들 위주로 많이 컨설팅을 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또 사실 마을 공동체에서 청년이 지속적으로 일하기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청년들끼리뿐만 아니라 다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